H그룹 사옥의 꼭대기층. 강태산은 이곳을 40년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20살에 말단 기술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쉼없이 걸어 그룹 내 최고 직위인 기술 이사까지 올랐다. 그의 젊음과 열정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H그룹의 배터리 특허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그를 쫓아내는 차가운 무대가 되었다. 강태산 이사님. 아니, 이제 퇴임하시는 강태산 고문님이라고 해야겠군요. 30대 초반의 젊은 사장 하준수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는 2년 전 창업주의 손자라는 명분 하나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이었다. 그의 화려한 악어가죽 구두가 태산의 퇴임 연단 앞에 멈춰섰다. 40년 헌신, 저희 H그룹은 잊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착오적인 낡은 고집까지 기념할 수는 없죠. 하준수는 강태산이 개발에 매달려온 퀀텀 솔리드 배터리 기술을 은근히 비하했다. 그는 강태산의 특허 기술이 당장의 상용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하고 대신 원가 절감에 집중한 값싼 중국 기술을 도입하려 했다. 강 고문님은 늘 말씀하셨죠. 기술은 양심이다라고. 하지만 기업은 이윤입니다. 양심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죠. 하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얇은 보고서를 강태산의 발밑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태산이 평생 쌓아온 핵심 특허 기술이 고작 3억 원의 잔여 가치로 평가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40년 헌신의 대가이자 평생 지켜온 기술의 가치를 짓밟는 굴욕이었다. 강태산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젊은 날부터 다듬어온 기술의 자부심과 퇴직금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는 회사의 비열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사장님,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40년을 바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과 기술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짓밟는 경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저희 H그룹은 강 고문님의 도움 없이도 잘 굴러갈 겁니다. 조용히 퇴장하시죠. 하준수는 그의 말을 비웃듯 끊었다. 강태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40년 전 굳은 각오로 들어섰던 이 건물에서 그는 차가운 굴욕감만을 안고 쓸쓸하게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하준수의 경쾌한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강태산은 가족들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는 대신 평소 작업복 차림으로 찾던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20년 전 그가 새로운 기술을 구상할 때 몰래 빌려 썼던 공간이었다. 쾌쾌한 먼지와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이곳은 그의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요새였다. 태산은 낡은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H그룹의 공식 특허 목록에는 없는 그가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발전시켜온 퀀텀 솔리드 배터리 원천 기술의 초기 스케치와 상세 기술 문서가 빼곡했다. 그는 문서를 훑어보았다. 하준수가 3억 원으로 평가절하했던 시대착오적이라 비웃었던 기술이었다. 하지만 태산은 확신했다. 이 기술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 될 것임을. 나를 버린 자에게 내 기술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보여주마. 분노는 이제 냉철한 결의가 되어 심장을 뛰게 했다. 퇴장이 아니라 이것은 반격의 시작이었다. 그는 낡은 작업대에 앉아 곧바로 강산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을 작은 노트에 휘갈겨 적었다. 61세 기술장인 강태산의 인생 2회차가 그렇게 막을 올렸다. 며칠 동안 강태산은 창고에 틀어박혀 있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최소화했다. 아내 이경화에게는 급한 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곧 거짓말을 했다. 이경화는 남편이 평생 몸바쳐 일한 회사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면 상심할까 두려웠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배터리 회로도와 기업의 운영 계획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업가가 되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퇴직금은 H그룹의 비열한 처리로 인해 덕없이 적었고 그마저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원천 기술은 완벽했지만 시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할 초기 자금이 절실했다. 그는 H그룹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야만 했다. 강태산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퀀텀 솔리드 배터리의 상업적 가치를 압축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들고 여의도의 벤처 투자 설명회장을 찾았다. 강산 이노베이션의 사업 설명회. 그는 낡은 정장 차림으로 섰고 발표 자료는 40년 경력만큼이나 구시대적인 디자인이었다. 강태산은 열정적으로 퀀텀 솔리드 배터리의 혁신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술은 현존하는 리튬 배터리의 효율을 최소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이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바꿀 기술입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대부분 30에서 40대의 젊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었다. 그들은 강태산의 발표를 듣는 대신 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속삭였다. 강태산 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산 이노베이션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한 젊은이가 비아냥거렸다. 이 기술의 원천은 H그룹에 있을 뿐더러 당신은 60대의 은퇴자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지금 젊고 빠른 인재들이 밤낮으로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이사님의 노련함은 인정하지만 속도와 트렌드를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100억 원 이상의 규모에만 투자합니다. 강산 이노베이션이 이 기술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깁니다. 설명회장은 조롱과 냉소로 가득 찼다. 강태산은 그들의 경멸 섞인 시선에 다시 한번 굴욕을 느껴야 했다. 그가 가진 기술의 가치가 아닌 그의 나이와 배경 때문에 거절당하는 현실이었다. 그때 회장 맨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정적.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정수미.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깔끔한 세미 정장 차림이었지만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투자 회사의 명함 대신 개인 투자자 및 IT 컨설턴트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었다. 강태산 이사님. 아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저는 정소미입니다. 이사님의 기술을 유일하게 제대로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준수 사장이 비웃었던 양심적인 기술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VC들은 당장의 이윤만 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5년 후가 아니라 3년 안에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H그룹이 그 가치를 버린 것은 그들의 오만함입니다. 저는 그 오만함에 베팅합니다. 정소민은 강태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태산의 분노만큼이나 뜨거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공동 창업자로서 강산 이노베이션의 경영과 IT 전략, 마케팅을 전담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오직 기술 개발에만 집중해 주세요. 강태산은 정소미의 당돌함과 명석함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좋습니다. 정소미 공동 창업자님. 기술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외부의 모든 잡음은 당신이 막아주시오. 그렇게 62세의 기술 장인과 28세의 젊은 IT 컨설턴트의 위험천만한 동맹이 여의도의 투자 설명회장에서 결성되었다. 정소민은 단순히 기술의 잠재력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산의 굴욕적인 퇴장이 곧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장님. 저희 회사의 콘셉트는 버려진 장인의 마지막 복수입니다. H그룹의 오만함과 대비되는 사장님의 40년 기술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강태산은 젊은 정소미의 계산적인 발상에 놀랐지만 그녀의 전략이 곧 자신의 복수라는 것을 알고 수긍했다. 창고는 정소미의 손을 거쳐 순식간에 기술 장인의 아지트 콘셉트의 스타트업 사무실로 변모했다. 낡은 작업대는 그대로 두었지만 한쪽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서버가 들어섰다. 정소미는 곧바로 온라인 펀딩과 엔젤 투자자 유치에 착수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강태산의 기술력과 시너지를 냈다. H그룹의 법적 압박은 집요했다. 강산 이노베이션이 접촉하는 모든 부품 협력사의 특허 소송 경고장이 발송되었다. H그룹은 기술을 압박하는 대신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자금과 부품의 공급선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 시간과 돈이 없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태산은 담담했으나 시제품 제작이 늦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40년 동안 쌓아온 명함첩을 뒤적였다. 대부분 H그룹의 위세에 굴복했거나 이미 대형 거래처가 되어버린 인맥들 뿐이었다. 그때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성정밀 박덕구 대표. 30년 전 강태산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던 은인이자 작지만 뛰어난 금융 기술을 가진 장인이었다. 강태산은 곧바로 박 대표를 찾아갔다. 박 대표는 강태산의 사연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H그룹과 엮이는 것은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 그러나 강태산의 굳은 눈빛 그리고 40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앞에서 박 대표는 결국 의리를 택했다. H그룹 놈들 모르게 비밀리에 시제품 제작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태산은 오랜만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믿고 베팅한 자신의 황혼의 싸움에 마침내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다. 박 대표 덕분에 시제품 제작은 H그룹의 감시망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박 대표 덕분에 완성된 퀀텀 솔리드 배터리 시제품을 보며 강태산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H그룹의 기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국내 인증은 H그룹의 입김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 정소민은 즉각 독일의 TÜV 기관의 인증을 목표로 세웠다. 공정성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지표였다. 해외 인증 과정은 까다롭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정소민은 밤잠을 설쳐가며 모든 행정 절차와 기술 문서를 정리했다. 강태산은 시제품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에 매진했다. 60대의 육체는 피곤했지만 그의 손끝은 40년 전보다 더 섬세하고 정확했다. 마침내 길고 긴 테스트 끝에 독일 TÜV 기관으로부터 결과가 도착했다. 강산 이노베이션의 퀀텀 솔리드 배터리 기술은 기존 리튬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 및 안전성 항목에서 혁신적 우위를 입증함. 성공이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인증 기관의 승인은 H그룹의 시대착오적 구식 기술이라는 비방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정소민은 환호했고 강태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복수의 첫 단추였다. TÜV 인증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져나갔다. 강태산의 재기를 비웃던 H그룹의 젊은 사장 하준수는 격노했다. 그는 즉각 강산 이노베이션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강태산의 기술 도용 의혹을 부풀렸다. 강 고문이 퇴직 전에 기술을 빼돌린 것이 명백합니다. 구시대적 기술로 젊은 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준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 그는 강태산이 늙은 욕심 때문에 회사를 망치려 한다고 프레임을 씌웠다. 강태산은 소송 대신 법정에서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정소민은 능숙하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강태산은 40년 동안 H그룹의 특허팀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직접 짰다. 그는 H그룹 특허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H그룹 측 변호사는 강태산의 기술 문서가 H그룹 내부 자료와 흡사하다며 맹공을 펼쳤다. 강태산은 침착하게 하준수 측의 억지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반격의 시간이 왔다. 재판장님, H그룹이 주장하는 해당 특허는 제가 20년 전에 이미 기초 연구를 끝낸 뒤 회사의 요청으로 잠시 보류했던 미완성 특허입니다. 제가 퇴직 시에도 사본을 소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강태산은 퇴직 직전 하준수에게서 굴욕을 당할 것을 예감하고 자신의 원천 기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치밀하게 정리해 두었다. 특히 H그룹의 특허 서류에는 빠져있는 핵심적인 기술적 논리와 수학적 증명을 제시했다. 강태산의 기술은 단순히 H그룹의 특허를 베낀 것이 아니라 H그룹 특허의 완성판이자 원천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강태산이 제시한 증거 자료의 정교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H그룹 변호사는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당황했다. 결국 법원은 H그룹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강태산의 완벽한 법적 승리였다. 이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젊고 무능한 사장이 기술 장인에게 보낸 경고장이 결국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강태산은 H그룹에게 공식적인 첫 패배를 안겨주었고 강산 이노베이션은 세상에 그 이름을 각인시켰다. 법정 승리 소식은 강산 이노베이션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일시에 잠재웠다. H그룹의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자 강태산의 기술력이 도용이 아닌 원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젊은 사장 하준수는 업계의 비웃음을 샀고 강태산은 굴욕적인 은퇴자에서 H그룹을 무릎 꿇린 기술 장인으로 이미지가 역전되었다. 독일 TÜV 인증과 법정 승리라는 쌍끌이 호재는 국내외 벤처 캐피털 VC들에게 강산 이노베이션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이게 했다. 정소미의 전화기는 연일 투자 문의로 불이 났다. 사장님, 이제 저희가 고를 차례예요. 투자 조건이요? 저희가 부르는 게 값이죠. 정소민은 신이 나서 강태산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강태산은 단순히 돈이 많은 투자자 대신 자신의 비전과 장인 정신을 이해하는 단단한 동반자를 원했다. 그때 대한민국 금융계에 숨겨진 거물 K-파이낸셜 그룹의 서영환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영환 회장은 강태산과 동년배였으며 40년 전 함께 공업 고등학교를 다니던 동문이었다. 서 회장은 평생을 금융계에서 지내며 냉철한 투자를 해왔지만 강태산의 굴욕적인 퇴장과 재기 소식을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 서 회장은 강산 이노베이션의 창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화려한 강남 사무실 대신 낡은 창고를 고집하는 강태산의 고집에서 서 회장은 진정한 기술인의 뚝심을 읽었다. 태산아, 내 기술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은퇴 자금을 털어서라도 너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다만 조건은 하나다. 이 투자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H그룹의 오만함을 무너뜨리는 정의로운 싸움에 쓰여야 한다. 서영환 회장의 투자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강산 이노베이션의 신뢰도와 네트워크를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수백억 원대의 초기 자금이 확보되면서 강산 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창고 속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강태산이 회사를 떠나고 연이어 소송에서 승리하며 밖에서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동안 H그룹의 상황은 수직낙하했다. 젊은 사장 하준수는 강태산을 내보낸 것이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라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실책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다. 하준수는 강태산의 퀀텀 솔리드 배터리를 구식 기술로 치부하고 단기간에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의 한저가 배터리 제조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 결정이 H그룹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불과 몇 달 만에 하준수가 자랑하던 저가 배터리에서 치명적인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대규모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H그룹의 주력 제품인 전기차들은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를 맞았다. 리콜 비용만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고 H그룹의 주가는 연일 한가를 쳤다. 투자자들은 하준수의 경영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이사회에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기술이 양심이다. 웃기는 소리. 강태산 그 늙은이가 저주를 퍼부은 모양입니다. 하준수는 사내 회의에서 격노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해결책은커녕 사태를 무마할 임시방편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강태산이 떠난 후 H그룹의 배터리 개발팀은 구심점을 잃었다. 강태산만이 알고 있던 퀀텀 배터리의 핵심 기술 노하우와 미세 조정 공식은 H그룹의 특허 서류에는 빠져 있었다. 하준수는 부랴부랴 강태산이 버리고 간 구식 기술의 노트를 뒤늦게 찾아보았지만 그것은 완성품이 아닌 기초 이론의 일부일 뿐 실제 생산에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은 강태산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강태산의 부재는 H그룹의 심장에 치명적인 공동을 만든 것과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H그룹의 오랜 주요 해외 고객사였던 유럽의 대형 전기차 제조업체가 H그룹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섰다. 그들은 H그룹의 배터리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강태산과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 과정을 보며 H그룹의 기술 도덕성에 깊은 실망을 표했다. 우리는 기술보다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과 거래할 것입니다. 라는 뼈있는 성명을 발표하며 H그룹의 공개적인 망신을 안겼다. 이 소식은 한국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H그룹 40년 기술력 하루아침에 무너지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하준수의 입지를 취약으로 몰아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산이 의도적으로 저주를 퍼붓거나 퇴직금을 노리고 기업을 협박하는 것이라 믿으며 강태산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와 편집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H그룹의 몰락은 강태산의 복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준수 자신의 오만함과 무능력으로 인해 자멸하고 있었다. 강태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세의 확장에 집중했다.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정소미의 뛰어난 경영 전략을 등에 업은 강산 이노베이션은 이제 양산 능력을 확보할 차례였다. 정소미는 배터리 공장으로 최적화된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었다. 사장님, H그룹이 차세대 배터리 공장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하면 H그룹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강태산은 하준수가 그 부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통쾌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직접 나설 차례군. 땅 매입은 속도 싸움이야. H그룹이 법무팀을 동원해 계약을 검토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해. 강태산은 서영환 회장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부지 매입을 진행했다. 그는 40년 동안 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주와 직접 접촉했다. H그룹이 제시한 복잡한 계약 조건 대신 현금 일시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켰다. 노련한 강태산의 협상 방식은 젊은 하준수의 느린 의사결정 체계를 압도했다. H그룹의 경영진이 해당 부지에 대한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산 이노베이션의 편말이 공사장 입구에 굳건히 박혀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강산 이노베이션 같은 작은 회사가. 하준수는 보고를 듣고 분노로 사장실 집기를 부쉈다. 그는 강태산이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치명적인 라이벌이 되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놓친 것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었다. 강태산이라는 노련한 전략가의 속도와 결단력이었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H그룹의 코앞에서 그들의 미래의 공장 부지를 가로채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이는 곧 강산 이노베이션이 H그룹과의 기술력 격차를 양산 능력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였다. 정소민은 공장 부지 매입과 대규모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강산 이노베이션을 빠르게 확장시켰다. 그녀는 단지 사업 수완이 좋은 젊은이가 아니었다. 강태산의 기술에 대한 확신과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행동력의 원천이었다. 사장님은 기술 개발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이 회사를 H그룹보다 더 깨끗하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성장시켜 보이겠습니다. 정소민은 투자 유치, 채용, 법률 대응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강태산의 짐을 덜어주었다. 60대의 강태산은 20대의 정소미에게서 경이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공동 창업자가 아닌 자신의 기술 철학과 비전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소미는 강태산의 노련한 기술과 지혜를 흡수했고 강태산은 정소미의 젊은 감각과 최신 트렌드를 배웠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한 시너지를 창출했다. 강태산은 정소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아내 이경화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여보, 이 사람이 정소미 공동 창업자예요. 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모든 싸움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강산 이노베이션의 미래입니다. 이경화는 강태산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읽었다. 그녀는 정소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우리 영감탱이가 젊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 태산 씨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 싸움 꼭 이겨서 우리 영감탱이 명예를 되찾아주세요. 가족의 인정과 신뢰는 강태산과 정소미의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이제 H그룹과의 전면전을 준비할 모든 물리적, 정신적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H그룹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기술력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강산 이노베이션이 확보한 공장 부지에서는 강태산의 지휘 아래 최첨단 공정 시스템이 눈부신 속도로 구축되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강태산의 40년 기술 노하우가 집약된 퀀텀 배터리 생산의 성지였다. 정소민은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한 최신 제조 장비들을 일사불란하게 설치하고 H그룹에서 강태산을 믿고 퇴사한 핵심 기술 인력들을 비밀리에 영입했다. 이들은 과거 H그룹에서 강태산의 비전을 공유했던 실력파들로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쳤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곧바로 2세대 퀀텀 솔리드 배터리의 시연회를 준비했다. 이 2세대 기술은 강태산이 H그룹 재직 시절 하준수의 투자 중단으로 인해 강제로 중단되고 묻어뒀던 비장의 카드였다. 1세대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은 2.5배 이상 높였으며 특히 전기차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한 그야말로 미래의 기술의 결정체였다. 시연회는 H그룹이 주최하는 국제 배터리 컨퍼런스 하루 전에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강태산은 최대한 많은 업계 관계자와 기자 그리고 경쟁사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H그룹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홀라는 강산 이노베이션의 작은 규모를 비우는 회의적인 시각과 강태산의 명성을 믿는 소수의 기대감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산은 직접 연단에 올라 2세대 퀀텀 배터리의 성능을 시연했다. 드론, 고성능 전기차, 그리고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세 가지의 퀀텀 배터리를 장착하고 실시간으로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시연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퀀텀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기존 리튬 배터리 장착 차량보다 주행 가능 거리가 3배 가까이 길었고 가장 앞권은 충전 속도였다. 단 10분 만에 80% 이상의 충전에 도달하는 속도는 시연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한 기자가 들고 있던 측정기로 배터리 온도를 재자 기존 배터리와 달리 발열이 거의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안정성까지 완벽하다는 증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였다. 젊은 기술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박수를 쳤지만 H그룹에서 온 스파이들과 하준수 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구식이라 비웃었던 60대 장인의 손에서 시대를 10년 이상 앞서가는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강태산은 시연을 마치고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기술인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40년 기술은 하루아침에 3억 원으로 폄하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오만과 단기적인 이윤만을 쫓는 회사는 기술을 잃을 수 있지만 기술자의 혼은 기술과 함께 영원합니다. 강산 이노베이션의 기술은 양심입니다. 그는 H그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하준수 사장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통쾌한 경고였다. 시연회는 대성공이었고 강태산의 이름은 하루 만에 전 세계 기술 뉴스 1면을 장식했다. 시연회 성공 이후 강산 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자동차 및 IT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특히 H그룹과의 계약을 파기했던 유럽의 거대 전기차 제조업체 볼트마이스터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볼트마이스터는 이미 H그룹과의 계약 파기로 큰 손실을 입었기에 새로운 기술 파트너를 절실히 찾고 있었다.
볼트마이스터의 최고 경영자 CEO 인비렐름 슈미트가 강태산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슈미트 CEO는 화려한 H그룹 사옥 대신 강태산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강산 이노베이션의 사무실을 찾아와 강태산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하준수 사장의 오만함과 무능력에 질렸던 터라 강태산의 우직한 기술 철학에 매료되었다. 강 회장님, 저희는 H그룹의 리콜 사태를 겪으며 기술 도덕성과 품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귀사의 퀀텀 배터리는 단순한 성능을 넘어 완벽한 신뢰를 보장합니다. 저희는 강산 이노베이션의 볼트마이스터의 미래를 걸고 싶습니다. 강태산은 협상 테이블에서 여전히 노련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단순한 대량 공급 계약을 맺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볼트마이스터와 독점적인 기술 제휴 및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맺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강산 이노베이션이 단순한 배터리 부품 공급사를 넘어 글로벌 전기차 기술 표준을 함께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였다. 슈미트 CEO는 강태산의 기술력과 비전을 믿고 이 파격적인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다. 며칠간의 치열한 세부 협상 끝에 강산 이노베이션은 볼트마이스터와 향후 5년간 약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H그룹의 연간 배터리 매출액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였으며 강산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를 단숨에 수십조 원 규모로 폭등시키는 결정타였다. 계약 체결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 전 세계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H그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자신들의 가장 큰 고객사이자 기술 파트너였던 볼트마이스터가 자신들이 내쫓은 강태산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H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고 강태산은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했던 전 직장의 심장에 정확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비수를 꽂았다. 이로써 강산 이노베이션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섰다. 볼트마이스터 계약 성공은 하준수 사장에게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였다. 그는 강태산을 향한 개인적인 증오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하준수는 강태산의 성공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룹의 법무팀과 비서실을 동원하여 강산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방과 방해 공작을 펼쳤다. 강산 이노베이션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최종 환경 인허가 절차를 교묘하게 지연시키고 핵심 기술 인력들에게는 위약금을 물어주고 H그룹으로 복귀하면 더 큰 보상을 주겠다며 이중 계약을 유도하는 공작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하준수는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복수를 시도했다. 그는 H그룹의 숨겨진 영향력을 동원하여 강태산의 아내 이경화가 운영하는 지역 문화센터의 임대 계약을 해지시키려 시도했다. 강태산의 가족을 건드려 그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려는 사적인 복수였다. 하지만 강태산은 40년 동안 기업의 암투를 겪어온 노련한 전략가였다. 그는 이미 하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한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정소민은 H그룹의 인허가 방해에 대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법률적인 우회로와 대체 부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두었다. 또한 H그룹의 회유를 받은 인력들은 오히려 하준수의 비열한 협박에 환멸을 느끼고 강태산에게 충성심을 보였다. 하준수의 악수는 강산 이노베이션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H그룹 내부의 동요만 키웠다. 강태산을 따르던 H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비열한 하준수에게서 미래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 중 일부는 하준수의 비리 자료, 회계 부정 증거, 그리고 경영 실책에 대한 내부 증거를 모아 강태산 측의 비밀리에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H그룹 전체가 침몰한다는 위기감이 그들의 등을 강태산에게 떠밀었다. 강태산은 이 자료들을 냉정하고 치밀하게 분석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H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터였다. 하준수의 악수는 결국 그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H그룹의 내부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주가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락했다. 강태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영환 회장의 막대한 자금력과 함께 H그룹의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는 작업을 정소미에게 일임했다. 정소미는 기술과 양심이 없는 경영진을 몰아내고 40년 전통의 기술력을 되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액 주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강태산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그의 옆에는 정소미와 서영환 회장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강태산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H그룹의 경영 실책과 기술 도외시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발표했다. H그룹의 현 경영진은 40년 역사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3억 원의 가치로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규모 리콜 사태와 주가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이제 선언합니다. 저희는 H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H그룹의 기술적 양심과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할 것입니다.
강태산의 이 선언은 단순한 경영 참여를 넘어 사실상 하준수 사장과 그의 무능한 측근들을 향한 대출 통보였다. 강태산은 이미 법적 승리, 기술력 입증, 대규모 계약 성공을 통해 자신만의 황금기를 열고 있었다. 이제 그는 H그룹의 문을 부수고 자신을 쫓아냈던 젊은 사장 하준수를 끌어내릴 채비를 마쳤다. 강태산의 복수 드라마는 이제 기업 인수 합병 M&A라는 절정의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다. 강태산의 공개 선전포고와 기술력 입증은 H그룹의 주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볼트마이스터 계약 파기에 이어 강산 이노베이션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면서 H그룹의 배터리 사업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H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불과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강태산과 정소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H그룹을 현금으로 완전히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방어가 무너진 지금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정소민은 즉시 H그룹의 경영권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했다. 사장님, 하준수 사장 측 우호 지분은 20% 남짓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소액 주주와 펀드 그리고 곧 창업주 일가의 우호적인 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지분과 서영환 회장님의 자금력을 합치면 1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고 나머지 우호 지분을 규합해야 합니다. 정소미의 계획은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 교체였다. 하준수 사장의 실책이 명백한 지금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은 충분했다. 강태산은 이 싸움을 기술의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전쟁으로 규정했다. H그룹을 인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H그룹에서 쫓겨난 기술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태산은 정소미에게 소액 주주들에게 보낼 서한의 내용을 직접 지시했다. 그 서한에는 강태산은 H그룹을 떠났지만 40년의 기술은 H그룹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H그룹의 기술 명예를 회복시키고 주가를 5년 내에 3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 있었다. 기술 장인의 진심이 담긴 이 서한은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소액 주주들의 지지가 확보되자 강태산은 하준수에게 공개적으로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H그룹의 합병을 역지하는 것이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신기술과 막대한 볼트마이스터 계약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H그룹은 거대한 생산 시설과 유통망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강태산의 목표는 두 회사의 장점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안 방식은 철저히 강산 이노베이션이 주도권을 잡는 형태였다. 강산 이노베이션은 H그룹의 강산 이노베이션을 모회사로 하고 H그룹이 자회사로 흡수 합병될 것을 요구했다.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 대기업에 합병당하라고 요구하는 전무후무한 제안이었다. 하준수는 이 제안을 듣고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강태산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강태산은 노역에 사로잡혀 자신의 평생 직장을 해체시키려는 파렴치한입니다. 저는 H그룹의 명예를 걸고 이 늙은이의 말도 안 되는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하준수는 강태산에게 망나니 같은 늙은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의 발언은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하준수의 거친 발언은 불안정한 그의 심리의 상태와 무능한 경영 능력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강태산은 하준수의 비난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의 무대응은 노련한 장인이 젊은 졸장의 발악을 무시하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강태산은 합병 제안과 함께 하준수와 그의 측근들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합병을 성사시키고 H그룹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H그룹의 운명은 하준수의 손을 떠나 이사회의 결정과 주주총회 표결에 달려 있었다. 준수는 합병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그럼 내 사금고를 털어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온 재계 인사들에게 읍수하며 지분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H그룹의 경영권이 외부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장하며 노장들을 결집시키려 했다. 아버지 친구분들, H그룹은 우리 집안의 것입니다. 강태산에게 이 회사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준수의 읍소는 역효과를 냈다. H그룹의 노장 이사들은 하준수의 무능력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특히 강태산을 기술이사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고 창업주의 뜻을 따르는 이사들이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다. 강태산은 하준수가 접촉했던 노장 이사들을 조용히 찾아다녔다. 그는 설득 대신 오직 기술에 대한 양심과 H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제가 이 회사를 되찾으려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H그룹이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하준수 사장처럼 무능한 자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면 H그룹의 배터리 기술은 다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강태산의 진심은 통했다.
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하준수의 오만함에 지쳤던 노장 이사들은 하나둘씩 강태산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준수가 모은 비리, 증거, 자료를 강태산에게 넘겼고 주주총회에서 강태산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준수는 자신이 규합했던 세력들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경영권 방어는 이미 사상누각이었다.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패는 H그룹의 숨겨진 대주주이자 창업주의 일가의 마지막 방패 역할을 하던 H그룹 재단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재단 이사장은 창업주의 친동생으로 강태산과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인연이었다. 그는 그동안 하준수의 무능을 지켜보면서도 가족 경영의 원칙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준수는 재단 이사장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읍소했다. 숙부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강태산은 외부 세력입니다. 우리 집안의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같은 날 강태산도 재단 이사장을 찾아갔다. 강태산은 읍소 대신 퀀텀 배터리의 최종 시연 결과와 볼트마이스터 계약서 그리고 H그룹을 부활시킬 경영 계획서를 제시했다. 그는 이사장에게 가족 경영의 명분과 기술을 통한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사님, 돌아가신 회장님께서는 늘 기술이 곧 H그룹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회장님의 기술 정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깊은 고민 끝에 강태산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는 창업주가 평생을 바쳤던 기술 우선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주주총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재단 이사장은 강산 이노베이션의 합병에 찬성하고 강태산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하준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재단의 지지 선언으로 강태산 측은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것이 확실해졌다. 하준수는 분노와 좌절감에 몸부림쳤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결국 강태산이 주도하는 합병안은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었다. 강산 이노베이션이 H그룹을 흡수 합병하며 강산 H그룹이 탄생했다. 강태산은 3년 만에 자신을 내쫓았던 회사의 회장으로 복귀하는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다. 주주총회에서 강태산 주도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강산 이노베이션은 공식적으로 H그룹을 흡수 합병하고 새로운 강산 H그룹으로 거듭났다. 강태산은 복귀 첫날 과거 그를 쫓아냈던 H그룹의 사장실에 들어섰다. 3년 전 젊은 사장 하준수가 앉아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강태산이 새로운 회장으로서 앉았다. 사장실의 낡은 가구들과 차가운 공기는 여전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강태산의 위엄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다. 강태산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의 복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의 완수가 아니라 썩어버린 조직의 기술 양심을 바로 세우는 개혁이 목적이었다. 그는 복귀 직후 단호하고 신속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가장 먼저 하준수 사장과 그의 무능한 측근들이 숙청 대상이 되었다. 하준수는 경영 실책으로 인한 그룹의 막대한 손실과 강태산 측이 확보한 비리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곧바로 그룹에서 해임되었다. 강태산은 이 과정에서 정소미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활용하여 H그룹의 손실을 키웠던 비윤리적인 경영진들을 뿌리부터 도려냈다. 하준수는 자신이 강태산의 가족을 건드리려 했던 치졸한 악수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강태산은 인재 등용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는 젊은 사장 하준수에게 외면당했던 베테랑 기술 인력들을 중심으로 R&D 조직을 재정비했다. 특히 자신을 믿고 H그룹을 떠나 강산 이노베이션에 합류했던 박덕구 대표와 옛 동료들에게는 신설된 기술자문위원회와 생산총괄 책임자 등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정소민은 새롭게 개편된 미래 전략본부 본부장을 맡아 그룹의 모든 IT, 마케팅, 재무 전략을 총괄하며 강태산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했다. 60대의 노련함과 20대의 혁신이 결합된 강력한 리더십이 새로운 강산 H그룹을 이끌었다. 강산 H그룹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책은 잊지 않되 우리는 오직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강산 H그룹의 기술 양심이자 심장입니다. 대선에 단호하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은 무너져가던 H그룹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주었다. 강태산이 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H그룹의 상징이었던 기술연구소의 정상화였다. 하준수 체제 하에서 기술연구소는 원가, 절감의 압박과 단기적인 상용화 목표에 시달리며 본연의 연구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었다. 연구원들은 사기를 잃고 수동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강태산은 연구소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 자율성과 기술 양심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품질과 안전성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오직 미래 기술과 완벽한 품질에만 집중하십시오. 자금과 인력은 회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회사의 황제입니다. 강태산은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퀀텀 솔리드 배터리 기술의 모든 핵심 이론과 노하우를 H그룹의 연구소에 전면 공개했다. 그는 모든 연구 인력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3세대, 4세대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독려했다. 그는 하준수가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기초기술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재개했다. 이는 H그룹 연구원들에게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되찾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연구소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강태산은 H그룹의 해외 지사 중 실적이 부진했던 곳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대신 강산 이노베이션의 성공 DNA를 이식했다. 정소미가 주도하여 신설된 글로벌 전략팀은 강산 H그룹의 퀀텀 배터리 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기술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강태산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H그룹이 과거 잃었던 해외 신뢰도를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했다. 직원들은 강태산의 경영이 단순히 회계적 효율화를 넘어 회사의 존재 이유였던 기술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에 크게 환영했다. 강태산이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낸 것은 강산 이노베이션이 체결했던 볼트마이스터와의 초대형 독점 공급 계약이었다. 과거 하준수에게 외면당했던 이 계약이 이제 강산 H그룹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익 기반이 되었다. 강태산은 H그룹에 방대했던 생산 시설과 유통망을 볼트마이스터의 거대한 물량 소화에 즉각 투입했다. 합병 후 H그룹의 기존 공장들은 퀀텀 솔리드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강산 H그룹은 합병 직후부터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하준수 사장이 저지른 리콜 사태와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발생했던 재정적 손실을 빠르게 메우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볼트마이스터 측에서도 강태산의 복귀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강태산이야말로 H그룹이 다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볼트마이스터의 슈미트 CEO는 강태산 회장에게 직접 축하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공동연구 개발 협약의 이행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님, 당신의 기술력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강산 H그룹과 함께라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 수 있습니다. 강산 H그룹은 볼트마이스터라는 거대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기술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강태산은 이 기회를 활용해 퀀텀 배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했고, H그룹이 과거 잃었던 세계 최고 기술 선도 기업의 위상을 단숨에 되찾기 시작했다. 강태산의 복귀는 단순한 경영권 탈환을 넘어 H그룹의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를 되찾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강태산의 성공적인 복귀는 가족에게도 진정한 명예 회복을 안겨주었다. 아내 이경화는 남편이 굴욕적으로 퇴직당하고 젊은 사장에게 가족까지 위협당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강태산은 복귀 후 가장 먼저 아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임대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아내에게 보란듯이 문화센터의 평생 무료 임대 계약을 선물했다. 이경화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복수에 성공했어요. 나를 건드린 하준수에게 가장 아픈 패배를 안겨주었잖아요. 강태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호했다. 여보, 내가 하준수에게 진정으로 복수한 것은 그가 우리 가족을 건드린 것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 아니었어. 내가 진정으로 복수한 것은 그가 3억 원이라는 푼돈으로 내 40년 기술의 가치를 깎아내린 것에 대한 응징이요. 강태산에게 진정한 복수는 성공 그 자체였다. 자신의 기술이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를 넘어 H그룹 전체를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었음을 세상에 증명한 것. 62세의 굴욕적인 퇴장을 겪었던 기술 장인이 3년 만에 그룹 전체를 이끄는 회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기술 철학을 세상에 입증한 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정의로운 복수였다. 강산 H그룹의 제도약 소식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능력이 폄하되어도 굴하지 않고 재기하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강태산은 이제 회장으로서 자신의 옆을 지키는 정소미 본부장과 함께 H그룹을 기술 장인의 기업으로 영원히 각인시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었다. 그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강산 H그룹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강산 H그룹의 화려한 부활과 볼트마이스터와의 초대형 계약은 국내 재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특히 H그룹의 전통적인 라이벌이었던 G그룹은 강태산의 재기가 달가울 리 없었다. G그룹은 H그룹의 몰락을 틈타 배터리 시장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하려 했으나 강태산의 퀀텀 솔리드 배터리 기술에 의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G그룹의 경영진은 기술력으로 강산 H그룹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시장 주도권을 순순히 내줄 수는 없었다. G그룹은 강산 H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에 의지했다. 그들은 가격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강태산이 과거 H그룹에 있을 때 개발했던 주요 협력사들의 영업 기밀과 관련된 루머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언론에 흘렸다. 강산 H그룹이 과거의 부당한 거래 관계를 이용해 협력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조작하여 강산 H그룹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 한 것이다. 이 루머는 특히 강태산의 기술 양심이라는 명예를 겨냥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태산은 G그룹에 치졸한 공작에 일일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정소미에게 이 문제를 일임하고 자신은 오직 3세대 퀀텀 배터리 개발에만 집중했다. 정소미는 G그룹의 공격에 대해 언론 플레이로 맞서기보다 법적이고 회계적인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녀는 강산 H그룹의 모든 협력사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강산 H그룹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거래는 기술력과 정당한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히려 경쟁사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소민은 G그룹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G그룹의 회계 장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강산 H그룹의 역공에 G그룹은 당황했다. G그룹은 자신들의 지저분한 회계 관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가격 전쟁과 법적 공세를 슬그머니 거두었다. 이 사건은 강태산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소미의 투명하고 단호한 경영 방식이 강산 H그룹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다. G그룹은 강태산의 노련함과 정소미의 민첩함이 결합된 새로운 경영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첫 번째 대결에서 완패했다. 외부의 견제가 잠잠해진 틈을 타 강태산은 복귀 후 최대의 프로젝트인 3세대 퀀텀 솔리드 배터리를 세상에 공개했다. 2세대 기술이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에서 혁신을 이루었다면 3세대는 궁극의 내구성 및 환경 적응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술은 강태산이 H그룹 재직 시절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비밀리에 연구했던 극지 기술의 응용이었다. 3세대 퀀텀 배터리의 핵심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는 점이었다. 강산 H그룹이 주최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포럼에서 이 기술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 엔지니어들은 경악했다. 시연에서는 3세대 배터리를 영하 60도의 냉동실과 영상 100도의 가열 챔버에 번갈아 노출시켰음에도 배터리의 성능은 0.1%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강태산은 직접 연단에 올라 기술의 의미를 설명했다. 3세대 퀀텀 배터리는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의 혹한, 사막의 폭염, 그리고 심해 잠수정이나 고고도 드론 등 특수 환경 산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배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입니다. 3세대 기술 발표는 강산 H그룹이 G그룹이나 다른 경쟁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G그룹이 여전히 리튬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 매달리고 있을 때 강산 H그룹은 이미 극한 환경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군수 및 방위 산업체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체에서 3세대 퀀텀 배터리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강태산은 이 기회를 통해 H그룹 시절의 모든 오명과 치부를 완전히 씻어냈다. 그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모험과 탐험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진정한 혁신으로 인정받았다. 강산 H그룹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특수 배터리 시장의 황제로 등극했다. 3세대 퀀텀 배터리의 성공은 전기차 시장을 넘어 IT 업계 전체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미국의 거대 IT 기업 에이펙스는 3세대 배터리가 가진 초소형화와 초고밀도 에너지 저장 능력에 주목했다. 에이펙스는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용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강산 H그룹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에이펙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존슨은 직접 강태산 회장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마크 존슨은 강태산을 아시아의 에디슨이라 칭하며 극도의 존경심을 표했고 강산 H그룹과의 독점적인 전략적 제휴를 제안했다. 강 회장님, 에이펙스는 당신의 3세대 배터리가 AI와 로봇공학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큰 데이터 에너지 시장을 함께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강태산은 에이펙스와의 제휴가 강산 H그룹의 성장 동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정소민은 에이펙스와의 협상에서 강산 H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강태산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닌 에이펙스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지분을 확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다. 이 전략적 제휴는 강산 H그룹을 명실상부한 종합 미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에이펙스와의 협력으로 확보된 막대한 자금과 데이터는 강산 H그룹의 기술 고도화에 재투자되었고, 이는 G그룹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 강산 H그룹은 배터리 업계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강태산은 강산 H그룹을 단순히 배터리 공급사에 머무르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H그룹 시절 좌절되었던 자신의 궁극적인 꿈, 즉 우주 기술 진출을 선언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3세대 퀀텀 배터리의 극한 환경 적응력은 이미 우주 산업 진출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 기반이 되어 있었다. 강태산은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강산 H그룹은 오늘 인류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퀀텀 배터리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인류의 탐사 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협력하여 민간 우주 개발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 선언은 국내외 우주 항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국가우주개발기관들은 강산 H그룹의 기술력에 주목하며 즉각 협력 제안을 해왔다. 강태산은 이로써 H그룹 시절 하준수가 낭비라고 비웃었던 자신의 기초 연구가 결국 그룹을 우주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했다. 강산 H그룹은 강산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강태산의 지휘 아래 소형 위성 및 우주 탐사 로봇용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강태산은 이제 단순히 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우주로 확장시키는 국가적 영웅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기술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강태산의 다음 목표는 우주 산업을 통해 H그룹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강산 H그룹의 3세대 퀀텀 배터리 발표와 우주 산업 진출 선언은 경쟁사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었다. 특히 강산 H그룹을 견제하려던 G그룹은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주력으로 삼았던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퀀텀 배터리의 압도적인 성능과 안정성에 의해 가치가 급락했고 G그룹의 주가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투자자들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강산 H그룹 견제에만 몰두했던 G그룹 경영진의 무능을 맹렬히 비난했다. G그룹의 경영진은 퀀텀 배터리 기술을 모방하거나 따라잡기 위해 뒤늦게 거액을 투자했지만 강태산의 40년 기술 노하우와 독점적인 원천 기술 특허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기술력의 격차는 이미 단순한 R&D 투입만으로는 만회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다. G그룹은 기술 경쟁력을 잃고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외 사업부 매각을 통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경쟁사들은 강산 H그룹의 기술 표준을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강태산은 G그룹의 몰락을 보며 감정적인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기술을 외면하고 편법을 택했던 경영진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았다. 그는 G그룹의 몰락을 이용해 선택적 흡수 전략을 취했다. 정소민은 G그룹의 우량 자산만을 저가에 인수하여 강산 H그룹의 생산 능력과 인재풀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G그룹의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숙련된 기술직 직원들은 강태산의 기술 양심 경영 철학을 환영하며 대거 강산 H그룹에 합류했다. 강태산은 이들을 통해 퀀텀 배터리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로써 강산 H그룹은 국내 배터리 시장을 명실상부하게 독점하게 되었고 글로벌 특수 배터리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강태산은 G그룹과의 경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세계 전체에 강력하게 각인시켰다. 시장은 강산 H그룹을 절대 기술 우위의 상징으로 인정했다. 강산 H그룹의 우주 산업 진출은 곧바로 국가 우주 개발 프로젝트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졌다. 강태산은 정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강산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의 3세대 퀀텀 배터리를 국내 최초의 달 탐사 로버와 차세대 통신 위성에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의 미래 기술력을 상징하는 최우선 과제였다. 강태산은 이 프로젝트의 개인적인 명예와 더불어 그룹의 미래를 걸었다. 그는 기술연구소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우주 환경에 최적화된 배터리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다. 특히 우주의 극한 온도 변화와 진공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초정밀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를 개발하여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했다. 이 시스템은 영하 200도와 영상 150도를 오가는 우주 환경에서도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달 탐사 로버의 발사 성공과 위성의 궤도 안착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적인 쾌거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이 성공의 핵심에는 강산 H그룹의 퀀텀 배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다. 언론과 국민들은 강태산을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한 회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우주로 확장시킨 위대한 기술자이자 국가 최고 기술 영웅으로 추앙했다. 강태산의 명예는 이제 재계의 황제를 넘어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강산 H그룹은 우주 기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독점 지위를 확보했다. 강태산은 이를 바탕으로 인공위성 핵심 부품과 우주 탐사 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산 H그룹의 로고는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 기술 표준을 의미하게 되었다. 한편 강산 H그룹에서 해임된 하준수 전 사장은 비리와 무능력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는 경영실책으로 인해 H그룹에 수백조 원의 손실을 입혔고 아버지 세대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 모두 탕진했다. 강태산 측이 넘긴 회계 부정자료는 그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하준수는 자신의 몰락이 오직 강태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집착했다. 그는 강태산을 비방하는 내용의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언론을 통해 강태산의 과거 행적을 왜곡하려 했지만 이미 강산 H그룹의 압도적인 성공과 강태산의 깨끗한 경영 이미지는 하준수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하준수의 주장을 실패한 자의 추악한 발악으로 치부했다. 강태산은 하준수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 일절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룹 경영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다. 강태산의 침묵과 성공은 하준수의 추악한 집착과 대비되며 대중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3년 전 자신에게 3억 원을 던지며 굴욕을 주었던 하준수를 직접 파멸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성공과 정의를 통해 하준수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결국 법원은 하준수가 제기한 강태산 관련 모든 비방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그의 재임 시절 저질러진 회계 부정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준수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법의 심판대에 섰다. 강태산의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다. 그는 정의와 기술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기업과 사회의 기술을 무시한 자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강력한 교훈과 사회적인 정의까지 실현했다. 하준수의 최후는 탐욕과 오만의 결과였다. 강산 H그룹은 강태산의 복귀 5년 만에 시가총액이 하준수 시절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다. 강산 H그룹은 배터리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AI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룹은 이제 기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갖추게 되었다. 강태산은 75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을 이룬 뒤 명예로운 은퇴를 결정했다. 그는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정소미 본부장이 섰다. 정소미는 강태산의 모든 기술 철학과 경영 노하우를 완벽하게 계승했으며 강산 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 재계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저는 40년 기술 인생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은 돈이 아니라 양심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산 H그룹은 이 기술 양심을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강태산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소미에게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이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60대의 나이에 굴욕적으로 퇴장했지만 70대의 나이에 자신의 제자와 함께 세계적인 기술 제국을 완성하고 명예롭게 퇴장하는 진정한 황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40년 기술을 3억 원으로 평가절하했던 세상에 기술의 가치가 곧 기업과 국가의 미래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강태산의 복수국은 끝났지만 그가 세운 강산 H그룹이라는 기술 제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강태산은 이제 평범한 노년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신이 일군 세상을 지켜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태산 회장의 명예로운 은퇴는 강산 H그룹의 성장 동력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젊고 유능한 정소미 신임 회장의 지휘 아래 그룹은 더욱 빠르고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강태산이 세운 기술 양심과 인재 우선의 경영 철학은 그룹의 기업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이는 강산 H그룹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정소미는 강태산의 비전이 단순히 배터리 시장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정소미 회장은 취임 직후 강태산이 구상했던 4세대 퀀텀 솔리드 배터리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공개했다. 3세대가 극한 환경 적응력에 집중했다면 4세대는 인간의 삶에 통합되는 초소형 초밀집 에너지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신체에 삽입되어 영구적인 전력을 공급하거나 초소형 로봇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무제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4세대 배터리는 강산 H그룹을 기존의 제조업 기반을 넘어 미래의 의료 및 생명공학 산업의 핵심 에너지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강산 H그룹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강산 H그룹은 더 이상 H그룹 시절의 낡은 기업이 아니었다. 정소미는 기업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파격적인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녀는 강태산 회장에게 배운 노련한 전략과 자신의 젊은 감각을 결합하여 그룹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럼 내 R&D 투자는 매출액 대비 20%를 넘어서며 경쟁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유지했다. 강산 H그룹의 주가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기술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경쟁사들은 강산 H그룹의 기술력은 물론 그들의 윤리적인 기업 문화와 속도마저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었다. 강태산의 기술 제국은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영원한 성장을 약속하는 상징이 되었다. 강태산의 은퇴 후에도 하준수 전 사장의 이야기는 재계에서 기술 무시의 대가로 회자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횡령 및 배임죄로 수감 생활을 마친 하준수는 감옥에서조차 강태산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기술을 무시하고 강태산을 쫓아낸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강태산의 악의적인 복수 때문이라고 끝까지 믿었다. 그의 끝없는 집착과 현실 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경영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남았다. 그의 이름은 재계의 교훈서에 무능한 2세 경영인의 실패 사례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하준수가 강태산에게 3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던 일화는 기술의 가치를 논할 때마다 인용되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기술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하준수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도 재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외면 속에 쓸쓸하고 잊혀진 삶을 살았다. 그의 가족들 역시 하준수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강태산은 하준수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수를 완전히 잊고 오직 자신의 삶과 그룹의 미래 그리고 후학 양성에만 집중했다. 강태산의 완전한 무관심이야말로 하준수에게 가해진 가장 냉정하고 궁극적인 처벌이었다. 강태산의 복수는 하준수 개인의 몰락을 넘어 재계 전체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정의와 기술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단순한 복수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했다. 강태산은 은퇴 후 사랑하는 아내 이경화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세상 누구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평생 연구와 일에 매달려 놓쳤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았다.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개발한 퀀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와 비행기, 의료기기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기술은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있었다. 강태산의 모교 근처에는 강산 H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강태산 과학기술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젊은 기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전념했다. 강태산은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때때로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 자신의 기술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잇는 수많은 강태산의 후예들을 양성하며 진정한 의미의 유산을 남겼다. 그의 서재에는 젊은 과학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와 연구 논문들이 가득했다. 그의 아내 이경화는 남편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남편이 굴욕적으로 퇴직당했을 때 분노와 슬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남편은 모든 명예를 회복했고 그의 기술은 세상에 영원히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경화에게 남편의 성공은 재산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혔던 그의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다. 강태산의 삶은 한 기술자가 탐욕스러운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기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감동적인 대서사시로 남았다. 강태산의 은퇴는 강산 H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정소미 회장은 강태산의 기술을 바탕으로 그룹을 더욱 확장했다. 볼트마이스터와 에이펙스 외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강산 H그룹의 기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줄을 섰다. 강산 H그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표준의 제정자가 되었다. 정소미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늘 강태산의 기술 철학을 강조하며 스승에게 받은 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켰다. 강태산의 유산은 기술과 경영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가 창업했던 작은 회사 강산 이노베이션의 낡은 창고는 보존되어 강태산 기술 정신 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젊은 창업가들과 기술자들이 강태산의 초심과 불굴의 의지를 배우는 성지가 되었다. 기념관에는 강태산이 H그룹에서 쫓겨날 때 받은 3억 원짜리 수표 사본과 퀀텀 솔리드 배터리의 초기 시제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이는 돈이 기술의 가치를 짓밟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강태산은 아내와 손을 잡고 기념관을 방문할 때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분노 그리고 재기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의 인생은 굴욕적인 퇴장이 아닌 위대한 재기와 통쾌한 복수 그리고 기술 제국의 창조라는 빛나는 여정이었다.
그는 기념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강산 H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첨단 전기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깊고 평화로웠다. 그의 기술은 영원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산의 인생은 완성되었다. 그는 기술의 황제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